자, 이번 시간에는 지역사회 보장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보장교육에서 개념 나와 있고 성격 나와 있고 이념 목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먼저 개요를 한번 정리해 본 다음에 교재 밑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죠. 지역사회 보장교육. 본래 이름은 지역사회 보장교육이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교육이었어요. 여기에 보면은 개요라고 이렇게 본다면 2003년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인해서 모든 지자체의 수립 시행 의무. 그래서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인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와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라고 불리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특례도시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수립하여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무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지방자치는 4년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고 시행해야 되는 지역사회 복지교육은 이 지역사회 복지교육은 4년마다 시행하되 지역사회 반드시 이거 수립 시행 주체는 지자체의 장이 되겠어요. 그 때문에 시, 군, 구의 지역사회 복지교육, 지금은 지역사회 보장교육이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는 것이고 시도는 시도지사가 수립 주체이자 시행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 복지교육, 오늘날의 지역사회 보장교육은 반드시 심의 절차와 심의와 의회 보고 절차를 준수해야 됩니다. 특히 이 심의 절차, 그래서 이 지면상 좁아서 쓰지 못하지만 시군구의 심의기구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되는 것이고 시도의 심의기구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구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심의기구가 되는 것이고 시도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가 심의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와라고 적었지만 심의 이후에 의의보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냥 바로 적은 절차는 시, 군, 구든 시도든 간에 첫 번째 수립하고 누가? 지자체의 장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다음에 심의를 거쳐 시군구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시도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그리고 나서 의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나서 상급관청에 제출하는 절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상급관청은 구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것이고 시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복부 장관은 이름이 안 좋군요.
어디에? 여기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출이 아니라 엄격한 상하 유계질서에 의해서 제출이 아니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다 보고한다? 보고를 하는 것은 대통령도 아닌, 국무총리도 아닌, 국무회의도 아닌, 국회도 아닌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면상 이쁘지 못해 쓰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누구에게 보고한다?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한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하나 쓸 거 있지요? 다시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법적 근거가 처음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법적 근거가 있지만 이제는 사회보장급여법으로 법적 근거가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급여법이 새로 신규 제정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있었던 지역사회복지계획, 이 이름이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이름으로 바꾸면서 이제는 법적 근거를 사회보장급여법, 본래 명칭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법적 근거가 바뀌어졌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아는 것을 가지고 이제는 교재를 가지고 한번 밑줄 긋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교육이란 뭔가? 지역사회보장교육이란 출제 비중은 이제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개념으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지역사회보장교육은 지역사회복지의 추진사항을 종합한 교육이다. 다른 거 볼 것도 없겠지. 지역사회보장교육이란 뭐라고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 오지고 나머지는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됩니다. 또 지역사회보장교육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행정계획이라는 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계획이라는 성격을 가질 수 있고 주민과 이렇게 돼 있지만 다른 것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이념과 목표를 했는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이념은 국가적 차원에서는 지역사회보장교육을 통해서 뭘 달성하고자 하는 건가? 아까 이념이라고 하던 목적이라고 하던 목표라고 하던 간에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 미래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고 할 적에 이런 지역사회 보장 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 기본 인권, 지역 주민들의 기본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공동체의식, 사회적 연대감을 높이고 지역마다의 지역 특성을 중시, 살리고 또 민간 협동과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등을 지역사회 보장 교육의 이념으로만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지역사회 보장교육의 추진 목표, 지역사회 보장교육의 원칙, 지역사회 보장교육의 원칙 정도 여러분 이렇게 원칙과 밑에 보면 수립의 원칙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교육에 있어서 보장계획 원칙을 이렇게 보시면 수립의 원칙도 있습니다만 지역마다 개별화 존중의 원칙, 우리가 지역복지 실천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존스와 디마치의 14개의 그 기준을 보면은 개별화의 원칙, 자기결정의 원칙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도 도시도 있고 시골도 있고 또 시골이라고 표현한다 해도 농촌이 있고 산촌이 있고 어촌이 있고 공업도시 있고 광업도시 있고 이런 것처럼 다양한 성격을 가진 지역사회가 있는데 전국을 어떻게 획일적으로 걸어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개별화 존중의 원칙 그리고 이용자 주체 이 말은 클라이언트 중심의 원칙이 반영되는 거죠. 지역사회 클라이언트는 지역사회를 크게 보기도 하지만 지역 주민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용자 중심의 원칙. 다음에 네트워크. 역시 연계죠. 연계. 공사협력, 주민참여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주체 원칙은 클라이언트 중심의 원칙으로 보시고 또 참여, 지역성, 객관성, 연속성, 일관성, 실천성. 이거 참여나 지역성을 누가 틀리겠습니까? 굳이 수립의 원칙이 너무 번호가 많다 보니까 다음에 과학성도 지역사회 조직사업을 포함해서 모든 사회복지 실천은 누가 보고 누가 들어도 맞네. 도와줄 사람 도와줘야 할 것을 돕네. 맞네. 도와줄 것을 돕는구만. 맞아. 도와줄 때가 됐지. 누가 보고 누가 들어도 고개를 끄덕거리게끔 소위 원조의 대상을 원조의 시기를 원조의 정도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인 거예요. 누가 보고 누가 완벽히 전부 이렇게 표현은 않지만 일반적으로 납득이 가도록 한다는 점에서 과학이고 객관적인 거예요.
그리고 일회성 단발 행사가 돼서는 안 되죠. 우리는 정치가 아니니까. 그래서 연속성,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 실천성은 당연한 거. 이런 원칙을 같이 위에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지역사회 보장교육의 수립 시행 나와 있죠. 지역사회 보장교육의 수립, 시행의 주체는 누가다? 지방자치단체장이다. 그래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자체의 장은 4년마다, 그렇죠? 4년마다 수립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교육 나와 있지요. 시군구 교육은 지방자치단체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절차를 보면 먼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이게 뭐야? 공청회지요. 공청회.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먼저 절차가 뭐예요? 수립하고 심의를 거쳐 의회 보고하고 상급관청에 제출하는 절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적은 것처럼.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은 먼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반드시 법률로 규정된 것은 준수해야 되지요. 법률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군구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 의회에 보고하고 상급관청인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도지사는 그러죠? 시도지사는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먼저 수립하고 그리고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도의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상급관청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절차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립, 심의, 의보고, 제출, 상급관청에 제출하는 절차가 시군구나 시도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까 마지막 어떻게 판서를 했어요? 마지막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냥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들로부터 시도계획을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시도계획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에서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사회보장기본법에 나와 있는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이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직 안 나온 것이 보건복지부, 시도지사로부터 시도계획을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계획을 어떻게 한다? 사회보장위원회,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무회의도, 국회도 아닌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제출이 아닙니다. 보고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봐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좀 더 상대 대통령령까지 쭉 보고자료를 했지만 뭐 여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지금이기 때문에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여기 보면은 보장기관의 장도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 보시게 되면 8번에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는 위로 올라가 볼까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에 대한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내용이 이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하급관청이라고 할 때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조장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습니다. 명할 수 있는 거, 명이 아닙니다. 권고가 가능하다. 그래서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권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고할 수 있다. 그 정도 보시고. 다음에 또 곧잘 나오는 것이 그러면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내용은 뭘로 되어 있는가?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시도계획도 있고 시군구 계획도 있고 그 사이에 읽지 않았지만 특별자치시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내용에는 뭐 문장, 여기보다 훨씬 더 긴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핵심 키워드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여기 보면 지역사회의
특히 지역사회 보장, 시군, 여기 시군구입니다. 시군구, 시도 빼놓고 시군구만 가지고 볼 때 시군구의 지역사회 보장교육은 수요에 관한 사항, 또 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추진 전략에 관한 사항, 전달 체계에 관한 사항, 사각지대 발굴에 관한 사항,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통계 수집에 관한 사항, 부정수급 현황에 관한 사항,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로 공급에 대한 건 없습니다. 수요에 관한 사항, 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추진 전략에 관한 사항, 전달 체계에 관한 사항, 사각지대 발굴에 관한 사항,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통계 수집에 관한 사항, 가장 최근에 신설된 것이 부정수급 현황 및 그 대책에 관한 부정수급이 워낙 많아서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곧잘 나온다. 한 문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시도교육은 볼 것 없습니다. 다음에 거기 앞에서 우리가 판서를 적에 지역사회 보장교육의 수립, 시행의 주체는 누구다? 지방자치단체장이다. 해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이제 따로 나왔으니까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구청장이 시행 주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때문에 여기 보시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하여야 한다. 다음에 평가, 여기 중요 표시. 올려보겠습니다. 평가. 지역사회 보장교육 시행 결과의 평가.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도교육의 시행 결과, 시도지사는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교육의 시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평가할 수 있다.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 아닙니다. 이 말은 반대 해석은 난 평가를 안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평가할 수 있다 이 말은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인 시도나 즉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평가나 시도지사의 평가를 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 받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평가 결과를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평가 안 받으면 국가 재정교부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평가 안 받으면 너 죽는다라고 하는 말을 법 규정에 넣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거기 지역사회 보장 균형발전센터 보건복지부 장관 있지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도, 시군, 지방자치단체지요. 지역사회 보장 교육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 뭘 둔다? 지역사회 보장 균형발전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자, 이런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는 지역사회 복지의 추진 체계를 보겠어요. 지역사회 복지의 추진 체계. 지역사회 복지의 추진 체계인데 기본 상식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는 지방분권이지요. 지방분권. 제1공화국부터 지방자치가 실시했으나 제대로 시행도 되지 못하고 6.25 맞으면서 다시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됐으나 시행도 되지 못한 상태에서 5.16으로 사실상 중단된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 때문에 지방자치가 소위 제1공화국부터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노태우 정권인 제6공화국 때부터 소위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되면서 김영삼 정부인 제6공화국 두 번째 정부 때 오늘날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중심의 지방자치가 현실화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런 역사니까. 여기 보시면 결국에 지방분권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 두 번째지요. 아까 우리가 판서한 것처럼 2003년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모든 이런 지역사회 복지기술이 의무화되었다.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기 의무화되었다. 뭐 전달체계 개편 좋고 그다음에 지방분권화의 문제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방분권의 문제점 가장 큰 것은 재정 자립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부자인 지방자치단체도 있지만 참 재정 자립도가 아주 약한 이런 지방자치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일본도 있지만 지역 간 복지 수준의 불균형, 지역 간 복지 수준의 불균형이라고는 이런 바로 불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지원은 이제 정도가 다르죠. 어떤 문제가 가장 지역의 불균형 발전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불균형 발전은 결국에 복지 수준의 불균형으로. 자, 이것은 뭘 가져와? 우리가
뭐 이런 영국의 복지사를 이렇게 보시면 1601년에 엘리자베스 구빈법, 진갑이 지나인 1662년에 정주법이 있는데 정주법의 발생 원인은 가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처자식이라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농한기 때 뭔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보다 후한, 보다 넉넉한 공급이 있는 지역으로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다 넉넉한 지원이 가능한 지역은 처음에야 빵 나눠주는 것은 얼마 아닌데 점차 가면서 그들이 안 돌아가니까 청소 비용 또 그들의 주거 제공 비용 이런 등등 많은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결국에는 토착 빈민의 빵을 나눠서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들이 떠나버린 농촌 교구에서는 떠나버린 일손이 안 돌아오니까 생산 비용이 금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주법의 내용이 뭐예요? 어려운 사람에게는 빵을 주긴 하지만 구빈을 하지만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교구 법적 거주권자에게만 빵을 주도록 한다라고 전국적으로 합의를 본 것이 정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왔어? 바로 지역 재정 자립도의 불균형으로 복지 수준의 불균형으로 정주법의 배경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도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활성화 과제 쭉 보시고 뭐 자치법권 다 되어 있지요. 그래서 여기는 좀 우리가 법제론적 측면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보면은 헌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그러죠. 자치에 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자치에 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와 거기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여기 조례와 규칙이 있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칙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범위가 다른 거지요. 그래서 규칙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하나예요. 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의회는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제론 입구에서 나올 용어를 먼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복지교육의 수립이 쭉 나와 있는데 지역사회 복지교육은 앞에서 이미 선수 학습을 했었습니다만 지역사회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사회 주민 등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군구 교육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보장교육 제휴 심의를 거쳐 시군구 의회에 보고한 후 상급관청인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그거지. 그러면 그 소위 심의구구인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어떤 성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여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독립목자로 뒤에 다룰 겁니다. 공공 민간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의미로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복지기관 간의 연계협력기구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인데 2003년 법률로 사회복지사업으로 규정되고 2005년 최초 설치가 되는 겁니다. 2005년에 최초로 설치가 된다. 이런 연표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 출제빈 지방자치의 본질 뭐 여기까지를 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 자료로 여러분들이 넘겨가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지방자치의 기능도 여러분들이 지방자치의 기능도 뭐 사회 과목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민주주의적 기능, 기본권 실현 기능, 권력 통제적 기능, 보충성 원리의 실현 기능 등등을 지방자치 제도의 기능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한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영향. 좋은 쪽으로 본다면 지방자치 실시로 인하여 긍정적인 것은 접근성 확대지요. 접근성이 확대되었다. 바로 이 똑같으죠. 주민들의 요구에 기초한 서비스 제공, 행정의 반응성 향상, 전부 이것이 접근성 향상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넓게는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경쟁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개발, 또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긍정적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부정적 측면은 역시 뭐니 해도 지역 재정자립도 자유로 인한 불균형이란 문제지요.
하장에서는 확실로 재정 자립도에 있어서도 불균형이지만 복지 수준에서도 불균형이란 문제. 그래서 재정 능력 부족으로 인한 복지 수준의 하락. 그러므로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 필수지요. 재정 지원 필수. 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능력 확대로 인한 불평등 야기. 또 지역 이기주의 이런 것 등을 지방자치제 실시에 있어서 하나의 단점, 병폐, 부정적 측면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의 개념에 있을 때 먼저 다뤄볼 것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명칭은 본래는 사회사업가였어요. 1960년대에 사회사업가의 개념으로 등장했던 이런 그 명칭이나 협회가 1980년대에 들어와서 사회사업가를 사회복지사로 부르게 되었고 사회사업가 협회를 사회복지사 협회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공공부문에도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게 바로 1987년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어떤 여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지방 공무원이에요. 법적 근거는 여기 이거는 사회보장 급여법이에요. 앞에서 다뤘던 지역사회 보장교육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법적 근거는 본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있었어요. 본래는 사회복지 사업법의 법적 근거를 두었으나 이것이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의 위치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회보장급여법 몇 종류에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이다. 어디에 배치한다? 시도, 시군구, 읍면동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사회보장에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입니다. 때문에 기본 전제 조건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응시 자격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복지 관련 업무,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뭐 역할들 나와 있죠. 뒤에 이제 시행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지만 여기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에 첫 번째 단계가 접수, 자료 수집, 사정 이렇게 나갈 때 접수에서 세부 내용이 뭐예요? 만남, 문제 확인, 관계 형성, 오리엔테이션. 문제 확인 의열과 문제의 성격이 다르다면 해당 기관이나 시설에 소개하는 것을 법률에서는 이송, 실천형에서는 의뢰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너무 장황해졌군요.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만남이에요. 옛날에는 워커 중심의 시대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오면 특별히 은혜를 베풀듯이 시간을 내줘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렇게 분석하는 워커 중심의 시대, 소극적 만남이었죠. 근데 오늘날에는 적극적 만남, 아웃리치라고 하는 적극적 만남을 강조하고 그것을 현실화하려고 투쟁적으로 정부가 접근했던 것이 한 5, 6년, 6, 7년이 됐나요? 그 세월에 서울부터 시작되던 찻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제도였어요. 그래서 민간 경력자만을 가지고 시험을 통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일부 뽑고 그들과 간호사를 같이 묶어서 직접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소외계층을 찾아다니는 이런 행정을 이끌어가려고 했거든요. 바로 그것이 적극적 만남, 아웃리치라고 하는데 여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서는 취약계층이란 말로 쓰고 있고 아까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교육에서는 사각지대 발굴이라고 설명했잖아요. 또 뒤에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소외계층 발굴이란 말을 쓰게 될 거예요. 결국에 여기는 아웃리치, 적극적 만남에 대한 표현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취약계층 발굴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다른 것 다 좋고 뭐 연역 조금 전에 있죠. 그래서 1987년 또 2000년 1987년에는 소위 별정직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는 이름으로 별정직, 그래서 공공부문에도
사회복지사를 최초로 배치하기 시작된 것은 1987년이었다. 그때는 별정직이었고 법적 근거도 없었다. 그러다가 2000년에 소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면서 명칭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호칭하게 되었다. 21세기의 문제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도 나와 있고 업무, 특히 여기 업무 조금 전에 이미 설명했던 건 업무에 보면은 다른 거 다 많죠. 뭐 취약계층 발굴 및 상담관, 이게 바로 아웃리치니까 적극적 만남이니까 좋고, 또 욕구조사나 뭐 통합사례관리, 뭐 취약계층의 소득의 생활실태조사, 종합적인 정보 제공 등등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되겠어요. 다음에 지역사회 보장의 비체. 지역사회 보장의 비체는 뭐였어요? 지역사회 보장의 비체는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교육이 수립되면 그거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기구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예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설립 주체가 누구예요? 당연히 지역사회 보장교육을 수립하는 수립 주체인 시장, 군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당 시, 군, 구에 설치하는 것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되겠어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앞에 지역사회 보장교육에서 여러 차례 읽어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보장교육 설립 주체는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하지 않고 그 중에서도 시군구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립 주체가 되겠어요. 다음에 거기 연역, 여러분들 보시되 연역 뭐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 처음으로 법으로 규정이 된 것은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시행된 것은 200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법적 근거는 2012년에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법으로 넘어온 역사도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구성 목적은 좋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기능과 역할 뭐 좋습니다. 지역사회 보장교육의 기능과 역할, 심의자문이란 정도. 법적 성격은 심의 자문기구가 되겠어요. 의결기구 아닙니다. 심의자문기구. 그다음에 운영원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원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지역성, 참여성, 협의성, 연계성 뭐 굳이 우리가 암기를 안 해도 그렇게 무리가 될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 그래서 지역성, 참여성, 협의성, 연계성, 민주성 보시고 작은 것지는 안 잡았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구성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구성은 다층 구조입니다. 다층 구조.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자 한번 그려볼까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협의체 밑에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둡니다. 실무협의체. 그리고 실무협의체는 전문성에 따라서 각각의 실무 분과를 이렇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도 10명에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 것처럼 실무협의체도 10명에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그런가 하면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읍면동 단위로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둡니다. 그런데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층 구조일 뿐만 아니라 수평적 구조라는 겁니다. 그림은 위에서 아래로 수직적 구조로 썼지만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밑에 실무협의체를 그렸다고 해서 실무협의체의 지시, 하명하고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양자는 서로 돕고돕는 관계에 있는 것이지 이것이 지시하명, 보고의 수직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구조는 다층 구조, 여러 층으로 되어 있으며 그들 구조는 수평적, 협력적 관계인 것이지 지시하명의 이런 수직적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봐주셔야 됩니다. 숫자까지 다 나와 있지요? 한번 보시고.
다음에 임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실무협의체 봤지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를 둔다. 또 그런가 하면은 여기 읍면동 단위도 있고 해서 여기 실무협의체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해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이런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실제 운영의 구조를 보면 대표협의체도 있고 조금 전에 봤던 실무협의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실무협의체 10명에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중요한 것이 있죠.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유촉한다. 요거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유촉한다는 꼭 기억해 주시고 역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도 역시 10명 이상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유촉한다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실무분과도 있고 읍면동 단위 다시 또 조금 전에 본 것처럼 하겠습니다. 또 이 읍면동 단위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도 있는데 읍면동 단위에 여기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읍장, 면장, 동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는 거지요. 다음 사람 중에 읍장, 면장,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유촉하는 사람으로 뭘 고려해서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한다. 그렇죠?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성별을 고려하지 않지만 그 밑에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실무협의체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10명에서 40명 또는 10명 이상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 나머지는 먼저 법 조문에 있는 것들 쭉 정리를 했지만 뭐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까지 진행한 것은 결국에 지역사회 보장교육에 빼놓을 수 없는 절차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심의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까지를 한 단락으로 마무리를 진 겁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지역 사회복지협의회, 소위 사회복지사업법 33조 반드시 2문제가 나오는 지역사회복지론에서 1문제, 법제론에서 1문제가 나오는 사회복지협의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